추어탕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남원 지역에서 미꾸리의 양식기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2년 정도 걸리는 생산 기간이 10개월 안으로 단축될 수 있어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목적이나 시민 수요 등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물이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하던 벽시 300여 톤이 곰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벼 재배 면적의 5.7% 수준에 해당해 대체 품종 공급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전북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농촌 유학에 참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농촌 유학생을 2학기에 한 번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미꾸라지와 미꾸리를 원료로 하는 추어탕은 건강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죠. 추어탕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남원 지역에서는 미꾸리의 양식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2년 정도 걸리는 생산 기간을 10개월 안으로 단축할 수 있어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보절면에 위치한 미꾸리 양식장입니다. 추어탕 원료인 미꾸리를 생산하는 이 양식장에서는 최근 엿기름 전분분해 효소를 이용한 새로운 양식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질병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 기간도 2배 이상 단축했습니다. 노지에서 24개월 걸리는 그런 양식 방법을 이제 바이오플락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짧게 한 10개월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거든요. 생산 기간을 줄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양식 농가들은 2차 가공 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생산이 될 것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공을 할 생각입니다. 남원시에 특화된 미꾸리로 그 추어탕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꾸리 생산 기술을 지원해온 남원시는 바이오플락으로 불리는 새로운 양식 기술 관련 특허 3건을 등록했습니다.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남원 미꾸리 양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로 고효율 양식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특허 기술을 올해 운영 예정인 미꾸리 공유 양식장 입주자들에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미꾸리 양식을 통해 남원시 특산품인 추어탕 산업도 한 단계 성장하게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책적 목적이나 시민 수요 등에 따른 각종 공공건축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늘어나게 될 텐데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 가운데 70억 원은 국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20억 원이 넘는 비용을 김제시가 분담합니다. 사업 추진 7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비가 440억밖에 안 되고 시비가 70억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국비 확보를 더 해라. 지평구에서 지방교육세는 173억 200 중에도 예산 편성 안 했지? 이해 중에 안 했지? 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70%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다목적 체육관도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에 뛰어든 지 벌써 5년째지만 사업 진행률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제시가 직접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의 경우 100건 가운데 75건이 신축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더라도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완공까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제한되는 김제식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유지비와 운영비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자치단체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증감과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크에서 관리하는 건 행정재산이고요. 그 유유지는 지금 일반 재산만 공개를 했어요.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나 재정 운영을 위해선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하던 벽시 300여 톤이 곰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북 지역 벼 재배 면적의 5.7% 수준에 해당하는 벽시 307톤의 곰팡이가 피어 발화율이 85% 아래로 떨어졌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곰팡이 피해 상세 원인은 확인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전북도 관계기관과 대체 품종 공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전북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농촌 유학에 참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도내 11개 시군 24개 학교로 농촌 유학으로는 학생 126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증가한 인원으로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농촌 유학생을 2학기에 한 번 더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북 지역 단수 공천을 15일 발표했습니다. 공천을 받은 도내 선거구 예비 후보자는 전주울 정운천, 남원 임실 순창 강병무, 정읍 고창 최용훈 등 6명입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3차 공천 심사를 발표했지만 전북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 등 의사단체 회원들이 15일 도내 곳곳에서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필수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전문과별로 의사를 재배치하거나 원가의 65%도 안 되는 의료수가 현실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남원, 김제 등 3개 권역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거주지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지와 사업장 모두 전북자치도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도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과 대구, 인천, 강원, 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거주지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5곳의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시정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무소속 단체장들의 영입을 추진하면서 총선 후 전북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21대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단체장들의 입복당을 추진해 새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데요. 전북 지역의 무소속 3인방, 신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의 향후 행보에 따라 21대 총선뿐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소속 단체장들의 영입 작업은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이 맡고 있으며 전북 지역의 무소속 단체장들과 접촉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는데요.
현재 신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전북 무소속 3인방 단체장들은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복당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특히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얽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체외 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기준 16회에서 20회로 늘리고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술별 지원 횟수를 폐지하고 종류에 구분 없이 총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보조 생식수를 하는 부부에게 1회당 100만 원까지 최대 2차례 지원하고 필수 가입력 검진 시 최대 15만 원을 주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남원시는 남원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남원의료원 소유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를 기존보다 2배 넘게 늘은 3,764제곱미터를 확보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회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는데요. 전국의 지방의회마다 최고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년간 동결된 활동비로는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은 물론 주민들 경조사 챙기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는 20, 30대 젊은 의원들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들은 겸직 없이 활동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가 아닌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15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에는 노인복지시설 등 15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노인학대 사례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4.10 총선과 재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선거구 위원회별로 개최되며 총선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원시 제2선거구 재선거와 전주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사항, 정치자금 수입 지출, 각종 신고 신청법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실치즈 테마파크 안에 무료로 암벽 등반과 낚시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임실엔 키즈 카페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6억 원을 들여 지난 10월에 새롭게 고쳐 문을 연 임실엔 치즈 카페에 개장 5달 만에 영유아 7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방문한 인증글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4만 원 상당의 임실 치즈 선물 세트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